오늘은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슈를 다뤄보겠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매입 시도입니다. 미국 학자들과 전직 관리들이 추산한 그린란드의 가격 최대 7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27조 원입니다. 이것은 2026년 미국 국방 예산의 78%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트럼프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데이터를 가지고 하나하나 분석해드리면 여러분은 이것이 단순한 망상이 아니라 치밀한 경제, 군사 전략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 내용에서는 세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린란드가 가진 경제적 가치. 둘째, 군사 지정학적 중요성. 셋째, 이것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미국의 그린란드 매입 시도는 트럼프가 처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160년에 걸친 미국의 일관된 전략입니다. 타임라인을 말씀드리죠. 1867년 윌리엄 수워드 국무장관이 알래스카 매입 직후 그린란드 매입을 시도했습니다. 550만 달러를 제시했죠. 1946년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1억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2019년 트럼프 1기 때 매입 의사를 표명했고 2026년 지금 트럼프 2기에서 구체적 실행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선례가 있습니다. 바로 알래스카입니다. 1867년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720만 달러에 구매했을 때 언론과 국민들은 이것을 수워드의 바보짓이라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알래스카의 가치는 최소 1조 달러로 평가됩니다. 투자 수익률을 계산해보면 약 14만 배입니다. 연평균 수익률로 환산하면 약 67%입니다. 워런 버핏의 평생 평균 수익률이 20%라는 점을 고려하면 놀라운 수치죠. 트럼프는 이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제2의 알래스카로 만들려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린란드의 경제적 가치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린란드에는 약 3,610만 톤의 희토류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것은 전 세계 확인 매장량의 약 8위 수준입니다. 8위면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접근 가능성과 지정학적 위치입니다. 희토류가 왜 중요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희토류는 현대산업의 필수 원자재입니다. 전기차 한 대를 만드는데 약 10kg이 필요합니다. 스마트폰 한 대에는 약 6종의 희토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F-35 전투기 한 대에는 417kg이 필요합니다. 풍력 터빈 한 기에는 약 200kg이 필요하죠. 글로벌 희토류 시장 규모는 2025년 기준 약 80억 달러이며 2030년에는 15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전 세계 희토류 생산의 90%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펙의 석유 지배력보다 훨씬 강력한 독점 구조입니다. 2024년 12월의 사례를 말씀드리죠. 중국이 미국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테슬라는 마이너스 7% 폭락했습니다. 엔비디아는 마이너스 5%, 애플은 마이너스 4% 떨어졌습니다. 미국 빅테크의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수조 달러 증발했습니다. 이 데이터가 보여주는 것은 명확합니다. 중국이 희토류 카드를 꺼내들면 미국 경제는 치명타를 입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린란드일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품질입니다. 그린란드 남부 크바네펠트 광산의 희토류 순도는 중국 바이위노보 광산보다 약 2배 높습니다. 둘째, 접근성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지난 30년간 그린란드의 평균 기온이 섭씨 3도 상승했습니다. 빙하가 녹으면서 과거에는 접근 불가능했던 광산지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셋째, 정치적 안정성입니다. 그린란드는 나토 회원국 덴마크의 자치령입니다. 중국이나 러시아의 영향권 밖에 있죠. 그렇다면 그린란드의 실제 경제적 가치는 얼마일까요? 아메리칸 액션 포럼의 분석을 보면 여러 요소를 고려한 가격 산정이 나옵니다. 최소 추정치는 1,860억 달러입니다. 이것은 GDP와 자원 가치만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중간 추정치는 5천억 달러이고 최대 추정치는 7천억 달러입니다. 최대 추정치는 전략적 버퍼존 가치를 포함한 것입니다. 이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소 추정치는 순수하게 경제적 가치만 계산한 것입니다. 하지만 최대 추정치는 군사적 가치, 즉 미국 본토를 방어하는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가치를 포함한 것입니다. 이제 군사적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린란드는 소위 GUK 갭의 핵심 지점입니다. GUK는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UK의 약자입니다. 냉전 시대부터 나토는 이 해역을 통해 소련 해군의 대서양 진출을 감시했습니다. 러시아 잠수함이 대서양으로 나가려면 반드시 이곳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도 그린란드 P2픽에 미 우주군 기지가 있습니다. 이 기지는 북미 대륙을 향한 미사일 조기 경보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트럼프가 추진 중인 골든돔 프로젝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1,750억 달러 규모입니다. 미사일 비행 경로를 설명드리죠.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미국 워싱턴까지 핵미사일이 날아가는 최단 경로는 북극을 넘는 것입니다. 비행 시간은 약 28분입니다. 만약 그린란드에 요격 미사일 기지를 건설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뮬레이션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스템으로 미국 본토에서 요격을 시도하면 요격 확률이 50%입니다. 하지만 그린란드에 배치하면 발사 후 상승 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어 요격 확률이 90%로 올라갑니다. 추가 대응 시간도 10분에서 15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핵전쟁 상황에서 10분은 뉴욕, 워싱턴, LA 등 주요 도시를 대피시킬 수 있는 시간입니다. 수백만 명의 생명을 좌우하는 시간이죠. 중국과 러시아의 북극 진출도 심각합니다. 중국은 2018년에 빙상 실크로드를 선언했고 북극 인프라에 연간 약 1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북극해 연안에 군사기지 40개 이상을 재건하거나 신설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점에서 보면 미국의 코앞에서 적대국들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것을 방치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가치인 북극 항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항로를 비교해 드리죠. 상하이에서 함부르크까지 수에즈 운하를 경유하면 거리가 21,000km이고 소요 시간은 40일입니다. 하지만 북극 항로를 이용하면 거리가 12,700km로 줄어들고 소요 시간은 25일입니다. 연료비는 40% 절감되고 시간은 15일, 즉 37.5%가 절감됩니다. 전 세계 해상 물동량은 연간 약 110억 톤입니다. 만약 이 중 10%만 북극 항로로 전환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경제적 효과를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연간 물동량은 11억 톤이 됩니다. 톤당 운송비 절감액을 약 50달러로 잡으면 총 절감액은 연간 약 550억 달러입니다. 이것은 보수적 추정치입니다. 실제로는 더 클 수 있습니다. 북극 해빙 면적이 지난 40년간 연평균 13%씩 감소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측을 말씀드리죠. 2030년에는 여름철 3개월에서 4개월간 상업적 운항이 가능해집니다. 2040년에는 여름철 6개월 운항이 가능하고 2050년에는 연중 대부분 기간 운항이 가능해집니다. 수에즈 운하를 통제하는 이집트는 연간 약 70억 달러의 통행료 수입을 올립니다. 북극 항로가 완전히 개방되면 그린란드는 북극의 싱가포르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장애물도 만만치 않습니다. 2026년 1월 그린란드 주민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드리죠. 미국 편입 반대가 85%, 찬성은 6%, 미정이 9%입니다. 압도적인 반대입니다. 왜일까요? 그린란드 인구의 88%가 이누이트 원주민입니다. 이들은 수백 년간 덴마크의 식민 지배를 받았고 2009년에야 자치권을 얻었습니다. 독립을 꿈꾸는 이들이 많죠. 덴마크 정부도 단호합니다. 메테 프레데릭센 총리는 나토 동맹국에 대한 군사행동은 나토 붕괴를 의미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전략을 분석해드리겠습니다. 1단계, 금전적 유혹입니다. 그린란드 주민 1인당 최대 10만 달러, 약 1억 4,54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총 비용은 약 57억 달러입니다. 전체 인구가 5만 7천 명이니까요. 1,027조 원 대비 0.8%, 극히 일부입니다. 2단계, 경제적 압박입니다. 트럼프는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국가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에 대해 내달부터 10%, 6월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덴마크의 연간 대미 수출액이 200억 달러인데 25% 관세가 부과되면 50억 달러의 타격을 입습니다. 독일은 연간 수출액이 1,600억 달러라 400억 달러 타격, 프랑스는 600억 달러 수출에 150억 달러 타격을 입게 됩니다. 3단계, 우회적 확보입니다. 자유연합협정 모델이죠.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그린란드 독립을 지원합니다. 독립 후 재정난이 발생합니다. 현재 예산의 60%가 덴마크 보조금이니까요.
그때 미국이 자유연합협정을 제안합니다. 재정 지원과 국방 책임을 지는 대신 군사기지 설치권을 확보하는 거죠. 이것은 팔라우, 마셜 제도와 동일한 모델입니다. 명목상 독립국이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의 군사적 보호 아래 있는 형태입니다. 그린란드 사태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하겠습니다. 조선업 수혜를 먼저 말씀드리죠. 2025년 한국 조선 3사의 쇠빙선 수주가 전년 대비 플러스 230%였습니다. 2026년 예상 수주는 전년 대비 플러스 150%입니다. 2030년 글로벌 쇠빙선 시장 규모는 500억 달러로 예상됩니다. 현재가 80억 달러니까 6배 이상 성장하는 거죠. 한국의 쇠빙, LNG선 시장 점유율은 약 75%입니다. 북극 항로가 본격화되면 연간 수조 원의 수주가 예상됩니다. 희토류 공급망 다변화도 중요합니다. 현재 한국의 희토류 수입 의존도를 보면 중국이 67%, 호주가 15%, 베트남이 10%, 기타가 8%입니다. 만약 그린란드가 새로운 공급원이 된다면 중국 의존도를 40% 이하로 낮출 수 있습니다. 위험 요인도 있습니다.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타격을 입습니다. 삼성전자의 중국 매출 비중이 약 30%, SK하이닉스는 약 40%입니다. 만약 중국이 한국을 미국 편으로 간주하고 보복한다면 수조 원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방위비 증액 압박도 있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에 요구하는 방위비는 현재 연간 약 1.5조 원인데 트럼프는 연간 약 7조 원, 즉 5배 증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린란드에 1027조 원을 쓰려면 동맹국들로부터 더 많은 분담금을 받아야 하니까요. 자, 오늘 분석한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핵심 포인트 3가지입니다. 첫째, 트럼프의 그린란드 집착은 망상이 아니라 희토류, 군사방어, 북극 항로라는 3가지 명확한 경제 전략적 목표에 기반합니다. 둘째, 1027조 원이라는 가격은 160년 전 알래스카 사례를 고려하면 결코 비싼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수십 배의 가치를 창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이것은 미중 패권 경쟁의 새로운 전선입니다. 승자가 다음 100년의 경제, 군사 패권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1867년 수어들을 비웃었던 사람들은 역사의 패배자가 되었습니다. 2026년 트럼프를 비웃는 우리도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역사의 흐름을 읽고 기회를 포착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포트폴리오와 투자 전략은 제 개인적 분석이며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